중년 이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중년이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이고 인간관계도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 보이지만 오늘은 중년 이후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장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이해와 배려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기대를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타인이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박 씨는 오랫동안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도 똑같이 자신을 배려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가끔 박 씨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박 씨는 실망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각자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친구의 말과 행동에 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기대를 품을 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뇌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고 부정적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반면 기대가 낮았거나 없었을 때는 같은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는 이후 내가 베푼 만큼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에서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성인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고 방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이 뜸했고 이로 인해 이 씨는 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는 자녀들의 개별적인 삶을 인정하고 연락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되 기대치를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만남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졌으며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 없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조절하기 위한 실천 방법. 1. 매일 아침 명상하며 오늘 만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임을 인정한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기. 2.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이것은 내 욕구인가 아니면 합리적 기대인가? 라고 자문하기. 3. 관계에서 명확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습관 들이기. 2장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 누군가의 비판이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 말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피드백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비난에는 거리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고 그것이 곧 나만의 지혜로 쌓였습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던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민감성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곤 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우리는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비판과 피드백을 구분하는 방법. 1. 건설적인 피드백은 특정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판은 인격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피드백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만 비판은 단순히 부정적인 평가에 그칩니다. 3. 의도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직장에서 후배에게 요즘 일 처리가 좀 느리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강점과 업무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후배의 말이 단순한 피드백인지 악의적인 비판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에게 아직도 그 직장에서 일하냐? 더 좋은 데로 옮길 때도 되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듣고 몹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장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다는 점을 떠올리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비슷한 질문을 받아도 나는 지금 내 선택이 만족스러워라며 스스로를 지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좋아요의 개수나 댓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SNS를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타인의 반응을 체크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자존감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치감 강화 훈련 1.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일기에 기록하기 2.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상기시키는 긍정적 자기 대화 연습하기 3.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들었을 때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가? 라고 자문하기. 3장 관계의 거리 조절하기.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 경계, 즉 바운더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지적 영역을 보호해줍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휩쓸려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축적된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유형 파악하기 1. 상호 지지적 관계,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관계 2. 일방적 소모 관계, 한쪽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불균형한 관계 3. 독성 관계, 지속적으로 상처와 갈등을 유발하는 유해한 관계. 이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강 씨는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느라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과도한 책임감이 건강한 경계 설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에 집중해야 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도 그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강 씨는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대화 끝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그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전화통화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람을 만날 때의 부담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 실천법.
1. 노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모든 초대나 요청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2. 감정적 흡수를 방지하는 심리적 방어막 형성하기. 3.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 구분하기. 4. 관계 재평가 시간 갖기. 정기적으로 나의 관계망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4장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 기르기.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독서 등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면이 단단해지면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건강도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적인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사치나 이기심이 아닌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자기 돌봄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정서적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를 높여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신체, 정신, 영혼의 통합적 자기 돌봄. 1. 신체적 자기 돌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2. 정신적 자기 돌봄. 명상, 마음 챙김, 취미 활동,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 3. 영적 자기 돌봄.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감사 일기 쓰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정신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씨는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과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시작했고 점차 지역 예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작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었고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 씨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니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 1. 하루 10분 명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하기. 2. 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 증진하기. 3. 취침 전 하루의 긍정적 순간 3가지 기록하기. 4. 매월 한 권 이상의 영감을 주는 책 읽기. 5. 주기적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 갖기. 5장 용서하고 놓아주기. 과거에 받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면 마음의 짐이 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이 더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간직하는 것은 혈압 상승, 면역 시스템 약화, 우울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용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행동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상대방에게 더 이상 감정적 빚을 지우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의 단계. 1. 인정하기. 상처와 그로 인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2. 이해하기. 상대방의 행동 배경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기, 정당화가 아닌 이해. 3. 결정하기. 용서를 결정하고 분노를 놓아주기로 선택하기. 4. 의미 찾기. 이 경험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기. 5. 재정의하기. 자신의 이야기를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나 성장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윤 씨는 오래전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고 친구를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로 해고된 후 오랫동안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전 직장 상사를 향한 복수심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차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더 나은 직장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자신도 부모가 되면서 그는 아버지가 처했던 상황과 제한된 양육 지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6장.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상처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중년 이후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리터러시 기르기. 감정 리터러시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반대로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감정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 방법. 1. 하루 중 강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 기록하기. 2.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 붙이기. 단순히 기분 나쁨이 아닌 배신감, 모욕감, 좌절감 등. 3. 신체적 반응 기록하기. 심장 박동 증가, 목의 긴장, 위의 불편함 등. 4. 감정을 유발한 생각 패턴 파악하기. 5. 감정에 대한 자신의 반응 평가하기. 감정 조절 기술. 1. 정서적 거리두기.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아닌 이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로 생각하기. 2. 자기 연민 실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기. 박 씨는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다가 나중에 폭발하곤 했지만 감정관리 훈련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화가 났음을 인식하고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제 의견을 좀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의 의견이 존중받을 가능성을 높였고 그의 감정적 안정감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성인 자녀가 중요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정 일기를 통해 자신이 거절감과 가치 없음을 느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녀 역시 자신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니 감정적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상처를 덜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